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5일에 있었던 통일교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과도 접촉했다고 발언하면서 국힘과 언론이 신이 났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재명도 접촉 주장, 통일교 실세, 특검의 어머니 의도는 윤, 녹취록 제시에 진술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윤영호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에 모든 지자체장들이 영상 스피치를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있고 강기정 강주시장도 있고 충남 양승조 도지사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내건 슬로건이 소위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 캠프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쪽에 어프로치 되는지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세균 총리도 당시에 저희 스피치 했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공판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저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주고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정부 장관급 이상 4명 정도, 그 중에 2명은 천정궁에 왔다 갔습니다. 자, 이러자 특검은 2022년 2월 28일 윤영호가 통일교 관계자인 A씨와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는데 윤영호,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니 한학자 뵈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의도야 윤석열 쪽으로 클리어한데 그걸 다시 우리가 브릿지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결국 내부자들, 지도자들 통해서 그냥 식구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야 하고, 경상도나 이런 데는 큰 무리가 없고, 다만 이제 전라도는 평화대사까지는 안 가고, 제 생각에 그래서 그때 펜스하고 윤을 브릿지 해준 거예요. 자, 특검은 이 녹취록에선 한학자의 의도는 윤석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오늘 진술은 그렇게 하냐고 묻자 윤영호는 진술을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영호는 왜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을 엮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추정컨대 편협된 수사를 했다는 주장으로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자신의 수사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가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어디 소관인지도 잘 모르겠고.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이제. 정교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실행 계획 프로그램도 그런 거 나오면 그럼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통일교에 대한 내부 고발은 했을지언정 통일교 자체가 해산되는 것이 자신의 책임으로 가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썬데이 저널에서 보도한 정치, 종교, 언론 넘나든 통일교 40년 흑막의 역사 대해부에 따르면 문선명 사망 이후 내부의 권력 투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2024년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런 구도 속에서 한학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면 통일교 해산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민주당을 끌어안는 물귀신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김건희 특검에 광분하는 자가 또 한 명 있으니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계속해서 민주당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건희 특검을 공격하는데, 김건희 특검은 지난 4일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에 한동훈이 필요하다며 10일 오후 2시까지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는데, 또 패문부제일까요? 자신이 계엄을 저지했고 계엄의 바다를 건널 거라면서 계엄 수사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진웅 배우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다. 소년원이라고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참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이고 모델일 수 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맛박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꺼집어내어 현재의 성과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다.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한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다. 그런 시도에는 생매장 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 그가 좋아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제는 어떤 개인적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을 구사했다. 연예인은 대중인기를 의식해야 하기에 어쩌면 가장 취약한 존재다. 남 따라 돌 던지는 우매함의 가세 말고 현명하게 시시비리를 가리자. 도전과 좌절을 이겨내는 또 하나 인간상을 그에게서 보고 싶다. 김경호 변호사도 조진웅 배우보다 조이대 과거를 알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파헤치고 기억해야 할 과거는 따로 있다.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조이대 대법원의 젊은 날이다. 1989년 인노회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백영엽 판사가 이적단체가 아닌 노동단체라며 기각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은 소위 TK 출신인 조이대 판사가 당직이던 날 다시 청구했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5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그 서명 하나로 누군가의 삶은 쇠창살 뒤에 갇혔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2024년 3월 그들은 35년 만에야 재심을 통해 완전히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이대 대법원의 그 영장 발부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이었는가 아니면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 사법의 결과물이었던가.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 앞에서 그 판결은 단순한 과거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사법폭력이자 한 인간의 존엄을 뒷밟는 국가 권력의 오남용이었다. 언론에 묻는다. 잘 살고 있는 배우의 과거를 들추는 그 집요함으로 왜 사법부 수뇌부의 과거 판결은 검증하지 않는가? 조이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과거에 어떤 판결로 시민들의 삶을 재단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판사의 과거 판결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가진 법 철학의 궤적이며 앞으로 내릴 판결의 예고편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사건을 열람 등사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정보를 언론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